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의 강윤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경매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기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일정 기간을 쓴다는 조건 하에 금융기관은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부분을 대출한 사람에게 물게끔 이렇게 대출 조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번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사건에서는 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제가 지난 기수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다 끝나고도 이론 공부가 끝났지만 이런 공부만 갖고 경매를 섣불리 달려든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손목을 끌고 수강생들에게 같이 한번 경매를 낙찰받아봐라. 그래서 물건 선정해드리고 지금 경매 명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매가 됐는지 한번 보면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낙찰받았던 사건은요, 4억 4천에 감정되었던 물건을 조금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6명이 입찰을 해서 3억 7,200만 원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4억 4천 정도의 매도 치더라도 한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 속에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을 받고 나면은 다들 바람이 그거죠. 팍팍 뛰어라. 아파트 가격 팍팍 뛰어라. 내가 낙찰받은 그 동네 뭔가 호재거리 나타나서 무지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기대 많이 하시지요. 맞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저희들 돈 벌려고 경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운이 좋았는지, 우리 수강생분들이 운이 너무 좋았는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이쁘게 봐주셔서 이쪽 지역에 부동산 가격을 좀 올려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격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는 이 시점에 4억 4천 감정된 이 아파트, 동일평수의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가 최저 금액으로는 4억 3천도 있고, 그 다음에 5억 1천, 4억 5천, 4억 7천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4억 5천도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뛴 분위기죠.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모았던 총 금액이 1억 9천 정도의 공투 금액을 마련했고, 지금 만약에 4억 8천, 9천까지도 바라보는데, 9천이라고 봤을 때 한 우리가 1억 3천에 3억 7천에 받았으니까 9천이라 그러면 한 1억 2천 정도의 갭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중도 1억 2천이면은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 빼고 나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1억 9천 투자에 한 6천, 내 손에 들어가는 게 6천.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저희들은 이 물건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얻었던 어떤 교훈이랄까, 방법이랄까, 기법이랄까, 이런 게 보이길래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금 납부 기간이 거의 다 돌아오면서 이제 납부해야겠다 해서 금융기관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조건들은 다 다르죠. 금리 다르고, 중도상환 수수료 이율 다르고, 또 나머지 조건들 다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저희들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 저도 좀
경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명도라든가 매매를 좀 빨리 끝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사이면은 거의 다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은 맨 처음에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3년 약정 대출을 하거나 2년 약정 대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약정 기간 내에 대출금을 다 상환해버리게 되면은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개런티 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대출자들에게 또 페널티를 좀 물립니다. 그게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인데,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갖고선 3년이면은 6개월 썼으면 6개월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려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한 500 정도, 600 정도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갈 수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저희들도 열심히 이제 알아본 결과 운이 좋게도 3개월치만 중도 상환 이자를 납부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출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 500만 원 굳은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좋은 조건의 금융기관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참 나가는 게 많아요. 뭐 중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나가지요. 그 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나가지요. 이자 나가지요. 뭐 이사비 뭐 또 나올 수도 있죠. 만약 관리비 안 냈으면 관리비 부분 문제 생기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나가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줄였으면 그래야 좀 고수익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발품을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은 달라질 겁니다. 특히 금융기관 선정할 때 좀 주의 깊게 열심히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찾아봤는데도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네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도 이제 여기 알고 있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알고 있는 데를 알려드리던지, 또는 이게 경락자금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일정 금액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경락자금 대출 자체가 또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다 소진이 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이라도 알아서 이렇게 서로가 정보 교환해서 알려주고 알림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매로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됐으면 어떨까 싶어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